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시장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연식 변경, 부분 변경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능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외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변화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헤드램프의 변화, 그다음에 CC, 서스펜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상하이 모터쇼 방문해서 카이엔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가 눈에 띄죠. 특히나 이제 보닛에 이 파우덤 형태로 이렇게 보닛이 변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포르쉐의 차량들을 보면은 911만 보더라도 이 양쪽에 팬더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가운데 보닛이 낮은 형상을 좀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운전할 때 전방 시야도 좋게 해주지만 또 포르쉐만의 스타일을 좀 완성해주는 요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카이엔에도 이런 보닛의 디자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도 팬더와 보닛의 변화, 이런 디자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요.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라든지 그릴의 형태, 이런 것들에서도 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분은 이 헤드램프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 주간 주행등 4개만 조금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4개의 헤드램프, 각각의 헤드램프까지도 밝게 낮에도 좀 빛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능이긴 하지만 또 포르쉐 최초로 추월할 때 추월하는 방향에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앞차에게 좀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같이 더해져 있다고 하고요. 자, 타이어의 크기도 1인치가 좀 커졌습니다. 지금 22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285입니다. 굉장히 광폭의 타이어가 전륜에 장착되고 있고요. 뭐 출력이 높아진 만큼 아무래도 큰 대구경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이제 터보 GT 차량입니다. 가장 고성능 모델이고요. 67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대구경의 브레이크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옵션으로 카본 옵션이 추가된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 미러와 루프 쪽에도 모두 다 카본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포르쉐는 사실 워낙 많은 옵션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차량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옵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GT 모델은, 터보 GT 모델은 지금 카본 소재로 된 스포일러가 위쪽에 지금 장착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에 속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이 올라오면서 더 누르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스포일러 기능들도 더해져 있고요. 자, 기존과 다른 이 후면부 디자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램프, 리어 램프 바가 카이엔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터보 GT 로고도 덧대어져 있고, 기존과는 달리 이제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부 디자인이 더 깔끔해진 인상을 좀 받는 것 같고요. 터보 GT는 대구경에 이 배기구 2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퓨저 부분도 모두 다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옵션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 배기구가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주행 중에 열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달아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670마력의 정말 압도적인 출력을 발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서킷에서의 뭐 짜릿한 이런 즐거움은 정말 배가 되는 카이엔 터보 GT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모델도 한번 가보죠. 네, 이제 카이엔 일반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SUV 스타일인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터보 GT는 쿠페 스타일의 차량이죠. 뒤쪽이 조금 더 일반 SUV랑 같은 SUV다운 이제 루프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쿠페는 좀 더 유려한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보 GT 모델과 일반 모델의 이 앞쪽 그릴의 디자인 차이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핀이 2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전 모델은 이 핀이 뭐 3개 있는 모델도 있었는데 지금 다 2개로 좀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모델은 지금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좀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하나의 단일 램프에 4개의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터보 GT는 가운데 이제 2개의 배기구, 큰 배기구가 있었는데, 일반 모델은 이런 식으로 배기구가 2개씩 나눠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보 GT는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만 닫아도 문이 자동으로 닫혀지고요. 이쪽에 보면은 터보 GT에는 지금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의 이러한 소재들이 좀 덧대어져 있는데요. 포르쉐에서는 레이스텍스라고 이러한 소재들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스텍스 소재가 카본 소재와 덧대어져서 지금
실내 곳곳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전석에서 보면은 치에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적용이 카이엔에는 이런 계기판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죠. 기존에는 이제 타이칸에 적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카이엔에도 이번에 부분 변경을 통해서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 스티어링 휠 때문에 계기판이 좀 가려지긴 하는데 뭐 주요 정보들을 확인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911에서 적용됐던 이런 휠 디자인도 눈에 띄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 오프로드 까지 4가지 주행 모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카본 소재들이 스티어링 휠에도, 그리고 레이스텍스 소재가 스티어링 휠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제로백을 측정하는 이런 도구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 시스템은 이 다이얼을 레버를 조절해서 주행 모드 시스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변화도 깔끔하게 좀 변경된 이러한 변화들도 눈에 띄고요. 지금 조수석 쪽에 보면은 화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12인치보다 조금 안 되는 크기인데 운전석에서 보면 이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조수석에서 보면은 지금 영상이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센터 콘솔 부위도 이 패널 자체가 아래로 눌리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판 전체가 이제 아래로 눌리다 보니까 조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쿠페 스타일의 모델은 트렁크 도어를 열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이제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SUV 모델과 뭐 실내 공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재 공간 때문에 뭐 일반 SUV 모델을 선택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앞쪽부터 뒤쪽까지 뭐 1m 가까이 되는 넓은, 아주 좌우가 정리가 잘 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전고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버튼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실을 때 허리에 부담 없이 짐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공간은 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긴 하지만 뭐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2열 공간은요, 일단은 앉아보면은 역시나 좀 여유가 있습니다. 카이엔은 상당히 좀 넉넉하게 실내를 잘 뽑는 차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네, 지금처럼 머리 공간에도 지금 제 키가 170인데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패널부도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석 앞쪽에 콘솔에 있던 것처럼 패널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네요. 쿠페 모델이긴 하지만 이 머리 공간에 여유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SUV 모델, 쿠페 모델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스타일을 보시고 디자인을 보시고 아마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편광 필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수석에 앉아서나 이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기존의 미디어들도 사용할 수 있고, 비디오 메뉴를 클릭해 보면은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LTE 데이터가 지금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 뿐만 아니라 뭐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같이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는 이제 일반 모델 시트입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시트고요. 뭐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제 착자감을 굉장히 중시한 부드러운 착자감의 시트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이드 볼스터나 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나름 잘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각도로 이 시트를 다양한 형태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에 맞게 좋은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 이 기둥도, 이 손잡이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카이엔이 계속 추구해왔던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이 움직일 때 몸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잡는 용도의 그 기능이기도 하겠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터보 GT의 시트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모델과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물론 옵션을 통해서 완전 스포츠 버킷 시트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터보 GT에 장착된 이 시트는 안쪽에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레이스텍스 소재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레이스텍스 소재가 사실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 레이스텍스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마른 손으로 만지게 되면 조금 미끄럽거든요. 하지만 손에 이제 습기가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이 스티어링 휠의 이 홀딩 감각,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트에도 적용이 되면서 몸을 좀 잘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옵션 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타이어가 22인치로 커진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요한 변화점이 이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스펜션의 변화인데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었는데 기존에는 3개의 챔버를 가지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개의 챔버로 줄고 또 2개의 밸브로 이제 밸브 개수가 늘어났죠. 챔버 수는 줄고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차량의 좌우 롤이라든지 주행 핸들링 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승차감에도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주행에서도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거동을 좀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큰 변화가 이 에어 서스펜션에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는 2개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V6 엔진, 그 다음에 VA 엔진 2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터보 GT 모델에는 VA 엔진을 탑재하고 670마력,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일반 모델은 300마력을 좀 넘는 수치의 이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력으로 판매가 되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르쉐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이 카이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이엔의 인기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전체 올해 1분기 판매 가운데 50%를 카이엔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이 카이엔의 인기는 정말 굉장한 것 같고요.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이었고, 거기에 출력 같은 경우에도 터보 GT 모델 같은 경우는 19마력의 출력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V6 엔진 역시도 출력의 변화, 출력 상승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상품성을 충분히 좀 개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전기차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025년에는 이제 카이엔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마 2025년에 출시가 되면 2026년에는 고객분들이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겪었죠. 하지만 이렇게 실내 변화를 추가한 부분도 아마도 풀 모델체 엔진은 2030년이 돼야지 아마 새로운 카이엔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디지털화된 모습의 실내 공간, 카이엔의 새로운 실내 공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이칸의 이 실내 공간의 디자인이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라고 포르쉐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실내 공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실내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진 카이엔이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